계명대학교 김영문 교수입니다. 오늘은 그 창업 과정상의 그 주요 고려 사항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그 창업의 규모와 그 형태의 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창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그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창업의 규모를 어느 정도 할 거냐, 또 창업의 형태는 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, 이 창업의 규모라는 것은 바로 이 자금하고 이제 관련이 있다고 할 수가 있죠. 규모가 크면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또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상대적으로 창업의 규모가 적다면 인력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이런 그 창업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, 첫 번째는 그 창업의 업종을 한번 고려해야 되겠죠. 창업하는 업종에 따라 어떤 그 사업의 규모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, 인터넷 관련 창업은 상대적으로 어떤 사업의 규모가 적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. 예를 들어서 옥션 G마켓 같은 오픈마켓 창업은 사실은 집에서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별도의 사무실이 없어도 가능할 것이고, 그에 비해서 외식업은 반드시 어떤 식당, 점포가 있어야 되고, 또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가 돼야 된다는 거죠. 이 식당 창업을 하면서 한 10평 정도 아니면 20평 정도로 한다면 규모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는데, 요즘 그 외식업 보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죠. 그리고 인테리어도 좀 화려해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창업의 규모는 바로 내가 창업하고 싶은 업종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. 두 번째는 취급하고자 하는 그 제품과 상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. 이 제품과 상품에 따라 창업의 규모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그래서 취급하고자 하는 상품, 제품의 숫자, 종류가 많다면 창업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져야 될 것이죠. 세 번째는 경쟁자의 사업 규모를 고려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. 내가 창업을 하고자 하는 그 지역에 경쟁자가 얼마나 많은지, 또 그 경쟁자들의 창업 규모를 고려해서 나의 그 창업 규모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. 네 번째는 자금 조달 능력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, 좀 크게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. 자금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. 다섯 번째는 이 금융 지원 등 정부의 그 지원 제도의 선정 가능성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, 요즘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가면 창업 자금 지원 받을 수 있고, 그 말고도 이 창업 자금을 지원해주는 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. 제가 이미 그 동영상으로 창업 자금을 지원해주는 기관들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다 제작을 해놨는데 한번 참고로 하시면 좋을 건데, 당초 자금이 좀 부족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자금에 선정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 사업 규모를 결정하게 되면 사실은 큰일 나게 되죠. 그 다음에는 그 본인의 경영 능력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됩니다. 주부가 창업을 하는 거 하고 오랜 동안 그 직장 생활을 해 보신 분, 또 실제로 창업을 해 보신 분들이 그 창업을 할 때는 사업의 규모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. 요즘은 대학생들도 창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? 하지만 대학생들 역시 처음부터 무리하게 크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그 사업의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 꼭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이고, 그 다음에는 이제 창업의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. 자, 여기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독립 점포를 이용해서 창업을 할 수가 있겠죠. 독립 점포를 활용한다는 것은 창업자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점포를 직접 구입을 하게 됩니다. 직접 구입하거나 아니면 임대를 해서 창업을 하게 되는데, 이 독립 점포를 활용한 창업은 창업자 자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직접 해야 되겠죠. 예를 들어서 업종이나 입지를 선정하는 것, 원재료를 매입하는 것, 기타 인력을 채용하는 등 창업에 대한 준비를 창업자 자신이 모두 직접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독립 점포를 활용한 창업은 창업에 대한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유리한 창업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. 두 번째는 이제 이 프랜차이즈 창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을 해서 가맹점을 개설해서 이제 창업을 하는 것을 말하죠. 창업에 대한 경험이 좀 부족한 경우, 아니면 본사가 인지도가 매우 높아서
그 창업을 하는 경우, 이런 경우에 아주 좋은 형태가 이제 프랜차이즈 형태의 창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,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한국의 프랜차이즈가 유독 참 부실하다 하는 것을 한번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. 자, 세 번째는 무점포 재택 창업도 가능하겠죠. 무점포, 점포가 없다는 겁니다. 재택, 집에서 창업을 한다는 것이죠. 요즘 이런 형태 창업 많이 있습니다. 뭐 온라인 창업은 물론이고요, 수공예 창업도 마찬가지고, 그래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한다든지 본인의 손재주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그 무점포 재택 창업이 가능하겠죠. 장애인들 같은 경우 또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이 전업주부 같은 경우는 무점포 재택 창업이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. 네 번째는 이제 온라인 창업입니다. 인터넷 창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.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에 본인의 점포를 만들어서 창업하는 것. 이것은 그 앞서 말씀드린 이제 무점포 재택 창업하고 일부 중복되는 측면도 있지만은 엄격히 말하면 조금은 좀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죠. 이 온라인 창업은 인터넷을 활용한 창업. 그래서 요즘 뭐 쇼핑몰을 만든다든지 뭐 또 인터넷 뭐 관련 인터넷상에 이제 컨설팅 뭐 관련 회사를 설립을 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창업을 말합니다. 다섯 번째는 샵인샵 창업이라고 해서 이 더부살이 창업이죠. 다른 사람의 점포 안 그리고 점포 바깥 공간을 활용한 창업이 이제 더부살이 창업이 되겠죠. 예를 들어서 뭐 미용실 내에 네일샵을 운영한다든지, 또 아니면 편의점 내에 뭐 비디오나 DVD를 대여해주는 이런 창업도 가능할 것이고, 또 뭐 다른 사람 점포 안에 내 상품을 진열해서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겠죠. 그럴 때는 굳이 상주를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. 그래서 점포 안에 뭐 한 한 평 정도의 공간을 활용해서 창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는 이 꽃집에 이 장갑을 이렇게 전시를 해서 판매를 하시는 그런 분도 있더라는 거죠. 화해 관련 장갑을 이렇게 판매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판매 매출에 대해서 그 일정 비용을 그 점포주에게 배분을 하게 되는 것이죠. 자, 여섯 번째는 이제 이동형 창업, 게릴라형 창업이라고도 합니다. 이제 점포가 없죠. 요즘은 뭐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형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? 구두 수선점이라든지 뭐 영화 관람 영화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창업도 있고, 요즘 뭐 일식 그 일본 음식을 이렇게 판매하는 이런 창업도 있고, 커피 차량을 이용한 커피 전문점도 있고, 그래서 이동해 가면서 창업을 하는 형태, 그래서 이런 그 창업 형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창업을 준비하면서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 중에 창업의 규모 그리고 창업의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